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투표, 다들 잘 하셨나요? 자, 지금 뭐 아침에 좀 일어나서 그 투표 결과를 좀 봤는데, 지금 현재 여당 쪽이 굉장히 압승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뭐 그쪽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런 것도 플러스 좀 알파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좀 그랬던 게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일을 안 했지 않습니까?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뭐 싸우느라고 일을 안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뭐 심판이 아닐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 저 정치적인 색깔은 없어요. 여당이 좋다, 야당이 좋다, 뭐 여당이 싫다, 야당이 싫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뭐 아무래도 고향이 저 강원도 태백,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자, 뭐 이게 좀 국민들이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제발 좀 일 좀 해라 너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선거는 일단 뭐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 뭐 이런 부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고요.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해외 쪽들, 뭐 그런 쪽들도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뭐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 동향 뉴스들 좀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왔죠. 이쪽에서 베이지북에서는 미국의 모든 지역의 경제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또 지금은 연준은 부양책에 집중할 때다 뭐 이런 얘기도 그쪽 기사를 통해서 조금 나왔었죠. 그 미국 쪽 언론을 통해서 조금 나왔는데, 자, 지금 뭐 그대로 하고 있죠. 뭐 연준은 거의 무제한으로 뭐 돈을 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저 회사채 뭐 이런 것들도 사는데 나중에는 정말 안 될 경우에는 연준에서 그냥 주식을 사는 뭐 그런 것들도 논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아마 부양책 치고는 정말 쓸 수 있는 카드는 정말 다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 쪽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졌죠. 어제 끝난 시장 같은 경우는 저 뭐 경제 재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으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은 지표들이 안 좋았습니다. 뭐 소매 판매가 8.7% 감소하면서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고, 뭐 그다음에 각종 지표들이 다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좀 월가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주택시장 지표. 자, 요런 게 월간 낙폭으로는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자, 첫 번째 뉴스 연준 쪽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전달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만약에 이 부양책이라든가 각국 정부의 대책이 없었다라면 자, 미국 시장이 어제 다우 기준으로 한 445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요 정도 떨어지고 말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유동성 푸는 것들, 이런 돈의 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버틴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냥 주가가 조금 이렇게 상당히 좀 안 좋았다. 그래서 뭐 좀 막연한 공포 뭐 이런 거는 갖지 마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또 좀 안 좋은 얘기를 한마디 했죠. 자, 올해 내내 역성장할 것이다. 미국 경제는 올해 내내 역성장을 하고 자, 코로나19 이후에도 V자로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조금 부담을 준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트럼프는 지금 급한가 봅니다. 트럼프는 저 지난 화요일 날 아침 휴양 방송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경제 재개하는 거는 주지사의 권한이 아니라 내 권한이다. 뭐 그렇게 막 얘기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트럼프는 이달 말부터 경제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일부 주에서는 그거보다 더 빠른 시점에 경제가 재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대선이 올해 11월 달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4월 달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으니까 트럼프가 마음이 상당히 좀 급한 모양입니다. 자, 일단 각국 움직임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는 쉬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좀 열었었죠. 자, 중국 쪽 중화권 증시들 보면 조금 안 좋았어요. 자, 어제도 제가 낮에도 이렇게 보니까 미국 저 선물 시장을 조금 보다 보니까 미국 선물 시장이 안 좋았었어요, 어제. 그래서 이 중화권 증시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선반영하면서 움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상해가 0.57% 정도 하락, 홍콩이 1.1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만은 좀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 대만은 1.11% 정도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미국 쪽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가 1.8% 정도 하락 마감했네요. 그리고 S&P 500이 2.2% 정도 하락 마감, 나스닥이 1.44%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8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좀 다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휴일이었었는데 상당히 좀 좋았었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나왔어요. 자, 요 이유는 그런 거였죠. 저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 곧 재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 좋았었어요. 보시게 되면 갭으로 두들겨 맞고 시작했죠. 갭으로 두들겨 맞고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제 낮에 나스닥 선물에서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지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좀 두들겨 맞고 시작한 거 그거보다는 주가를 좀 올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즉 낙폭을 좀 축소를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갭으로 두들겨 맞고 지표들 굉장히 안 좋고 은행들 뭐 순이익이 40%가 급감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악재란 악재성 뉴스는 거의 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도 뭐 더 이상 두들겨 맞진 않고 그냥 오히려 장중에 조금 뭐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요.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다가 장 후반 들어서 조금 낙폭 그 축소했던 부분들을 조금 반납하면서 마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선이 났죠. 양선이 났습니다. 보시면 자, 어제 좀 급등을 해서 마감이 됐고 오늘 아침에 끝난 장에서는 좀 밀렸다가 거기서 매매 공방은 조금 있었지만요. 242평선을 돌파하고 그쪽에서 조금 지지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 자, 개인 투자자들 지난주란다. 하루 쉬니까 지난주라 그러네요. 자, 선거 전에 엊그저께 개인 투자자들 한 4,5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는 상당히 좀 매도 압력이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00억 정도 외국인들은 순 매도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4,600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연기금이 또 시장을 급등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연기금이 약 2,42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금요일 시장 1.72% 정도 상승했는데 1등 공신이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볼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괜찮았어요. 개인이 1,600억 매도,
그 다음 외국인이 1700억 매수, 기관이 26억 정도 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선물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 3,600억 정도를 순매수했네요. 외국인들은 380억 정도 순매수.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380억 정도 순매수가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5일째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기억해 둘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시장 한번 짚어볼게요.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콜 매도, 풋 매수. 자, 콜옵션을 매수를 해놨던 것들이 지난 화요일 날 수익이 좀 많이 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좀 지금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콜옵션 쪽을 계속해서 좀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옵션 시장 쪽, 콜옵션 쪽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는 콜옵션을 계속 사고 있다. 외국인들은 뭐 조금 샀다 팔았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풋옵션 쪽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풋 쪽은 외국인들 한 25억 정도 순 매수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이 58억 정도 순 매도했어요. 자, 금융투자가 좀처럼 안 당해요. 좀처럼 안 당하는데, 자, 지난달, 그러니까 4월 말에서는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금융투자가. 자, 근데, 이번 달에는 조금 그걸 만회하려고 그러는지, 이 풋옵션 쪽에서 풋 매도 포지션을 조금씩 계속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풋 매도 포지션을 늘려간다라는 거는, 그리고 또 콜 쪽은 매수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금융투자 쪽은 합성선물 매수 포지션이에요. 자, 뭐 크게 주가가 조금 좀 위쪽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뭐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 분차트 10분 봉을 보면서 흐름부터 일단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코스피 시장 10분 봉인데요. 자, 굉장히 좋았었어요. 아침에도 좀 그냥 갭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서 시작한 모습이었죠. 갭으로 좀 플러스권으로 출발했다가 잠깐 차익 실현 매물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이내 좀 바닥을 다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해서 좀 상승세로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 장중에 처음에 여기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요. 뭐 다우 S&P 500 선물들, 뭐 미국 쪽 선물들, 요런 것들이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뭐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계속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게 플러스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연기금이 굉장히 강하게 좀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움직였고요. 오후장 마감 무렵에는 화요일 날 시장이니까요. 야, 내일 투표를 하는데 자, 이만큼 올라왔으면 내일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단 한번 챙기자. 그런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좀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긴 했는데 요거를 좀 많이 반납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어떤 방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위쪽이라든가 아래쪽이라든가 방향성을 잡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가라는 게 계속 떨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올라가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자,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요. 자, 많이 빠진 데 대한 반등, 자, 요런 것들이
지금 조금 일단락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럴 때는 우리 시청자님들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봐갖고는 답이 좀 안 나와요.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요런 구간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는 62평선 자체가 좀 아래로 꺾여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국면이죠.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 후반 정도 되면 22평선이 돌아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그 구간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보다는 조금 안정된 국면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62평선 자체는 떨어지고 있고 22평선 자체는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지금 현재 상태는 비추세 구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 어떤 추세로 쭉쭉 이렇게 가거나 쭉쭉 떨어지거나 이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보면 여기서부터 뭐 한 일주일째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고 조금 위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려버리고 또 밀리는 척 하다가 다시 좀 올려버리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엇박자를 타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게 어떤 결정적인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그냥 아래든 위든 좀 이렇게 좀 그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어제 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 움직임 요거는 그렇게 뭐 저 다우 한 44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표가 급모양으로 나오고 기업 실적들이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진짜 시장에 또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 같으면 400포인트 정도 빠지고 말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전날 굉장히 많이 오른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또 조정으로 반납한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시장은 상당히 좀 단단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풀었던 이 유동성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일시에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일시에 회수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이 시장을 거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품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시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품이라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거품이라는 거는 그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자, 거품이 생기기 전에 시장에 진입을 해서 그 거품이 생겼을 때 팔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제일 불쌍한 분들이 저 위에 올라갔을 때, 종목별로는 지금 요즘도 그런 움직임들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위에 올라갔을 때 쫓아가 갖고 오도 가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좀 불쌍한 분들이죠.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에 대해서 코로나가 언제 뭐 그만 진행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전 세계에서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증시에서는 저는 신고가를 뚫고 간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2600포인트 정도가 2018년도에 고점이었었죠. 1월 달에. 근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경제활동 재개되고 그렇게 되면요, 저는 그거 이상 뚫고 간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 또 어떤 돌발 악재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깰 수도 있겠죠. 자, 22평선 자체를 깰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조금 아랫방향 쪽으로 단기적으로 생각을 아랫방향 쪽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는 제가 1시간짜리 영상 찍어 올려드린 부분들도 있지만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때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들고 계신다라면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수익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래요. 지금 저쪽, 지금 호재 악재 막 충돌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뭐 아침에 움직임들, 요런 것들도 지금 아침부터 미국 시장의 선물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아요. 자,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하시고요. 또 달러 인덱스가 한 100 정도 근처까지 또 올라왔더라고요. 자, 달러 인덱스가 뭐 99.58 정도 돼 있는데요. 자, 이게 달러가 인덱스가 올라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 수급에는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들 요런 것들 좀 잘 체크하시고 장중에 수급 좀 잘 좀 체크하신다라면 오늘도 무리 없는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